잘 들었어요. 혹시 요즘도 실패를 하나요? 혹시 어때요? 실패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저도 고3인지라 얼마 전에 수시 원서를 넣었죠. 좀 같은 동질감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5살 때부터 뭐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개도 그렇게 많이 키우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과학 실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많이 놀아서 그런지 논 기억밖에 없거든요. 과학 실험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과학이 그냥 마냥 좋았던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좋았어요? 과학이 처음에? 처음에는 사실 뭐든지 뜯는 게 좋았어요. 네, 뜯고 안에 구경하고 왜냐면 겉이랑 속이랑 너무 다르니까. 네. 그래서 구조들을 알게 되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 있는 걸로 아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어떤 건지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제가 이제 단계별로 연구를 이제 연구소에 가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게 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제 연구실에 들어간다는 건 정말 제대로 된 실험 기구와 제대로 된 조언과 정말 심도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관련된 것들을 다 쪼개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름의 역할이면 구름의 역할, 온실기체 역할이면 온실기체 역할 이런 걸 쪼개서 연구를 단계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마감한 거는 이제 구름에 관한 연구였고 현재는 실제 인공위성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와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오늘 구름 봤어요? 어땠어요? 항상 이 질문 저한테 하세요. 날씨가 왜 요즘 이러냐 이러시는데 오늘 구름 못 봤고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어제 부산에 갔다 왔는데 어제 부산 구름이 굉장히 신기하게 있었어요. 선처럼. 네, 위아래는 그냥 정말 투명한 하늘인데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구름으로. 증거 사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조금 과학이 어렵다는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하면 과학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아니면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신다면. 과학은 무조건 책이 아니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고 경험하고. 그 친구가 뜯어내고 그 안에 뭐가 있었던지 경험하고 느꼈던 것처럼. 네.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지금 연구하는 활동이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 시기이다 보니까 뭐 아까 저한테 이런 질문 매일 받아요라고 했던 것처럼 편견 아닌 편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웠던 경험도 혹시 있나요? 사실 창업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덕을 많이 봤어요. 고등학생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고 덕을 많이 봤는데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국내는 아직 인식이 이제 단계를 맞춰가야 된다해서 옛날에 송유근 학생 같은 경우에도 정말 부러움을 샀지만 그만큼 논란도 많았던 학생이잖아요. 그것처럼 고등학생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그냥 잠시 있는 학생인 거지. 라는 편견이 국내는 확실히 많았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오픈마인드가 돼서 그런지 어리네? 시켜보자. 어떤 창의적인 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정말 상황에 따라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조금 편견은 없진 않았다. 우리나라에선. 그럼 청중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아마 궁금하신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네. 저 뒤에 분. 5학년 때부터 실험을 집에서 계속 해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리니까 실험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실험을 해오셨는지. 사실 5학년 때 처음 진행한 실험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5학년스러웠어요. 그냥 스티로폼 컵이랑 그냥 컵에 물 넣어놓고 온도 변화 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과학의 제일 기초 일명 단열 팽창이라고 하죠. 그 실험. 근데 그거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도 나오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과학실에서 과학쌤이 안 해주는 거예요. 해서 궁금한데 왜 안 해주는지 짜증이 나서 이제 실험기구를 사서 제가 시작을 했던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도 단열 팽창이라고 나오나요? 단어는 안 나오는데 개념은 나와요. 확인하고 왔어요. 우리나라의 과학 시스템까지 얘기를 해주네요. 또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 어렸을 때부터의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제가 친구로서도 얘기를 들으면서도 느낀 거지만 항상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걸 떠나서 그냥 아버지와 항상 많은 대화를 하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으며 또 요즘에는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서부터 아빠랑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계기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아빠랑 되게 잘 타러 다녔어요. 그냥 둘이 가방에 인라인 스케이트 딱 메고 여기저기 타러 다니고. 근데 타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빠도 의사시다 보니까 이제 이과나 과학 쪽에 당연히 이제 관심이 가시죠. 그래서 그거 대화하다가 이제 유일하게 꽂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라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빠랑 하는 얘기가 강연 준비 잘 했느냐 하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인재 포럼이 이제 다다음 달이라서 이제 아빠가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처음 자기 결정이 났을 때에서 그거 준비 철저히 하라 하고 요즘은 거의 터치를 안 하시세요. 혹시 수시 얘기는 안 하시나요? 수시는 알아서 잘 했겠지 뭐 이러시던데. 했겠지 뭐. 또 질문 아까 손 드신 분, 네, 여자분 먼저. 우선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어릴 때부터 이제 과학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수련회라던가 졸업여행이라던가 그 이제 시기에 할 수 있었던, 즐길 수 있었던 것들을 많이 놓쳤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라도 후회를 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극복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어떻게 꿈에 대해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운이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이제 중학교 때는 영재학교라는 너무나 확실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도 실제로 영재학교 준비 때문에 안 가는 친구들이 많았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생 시절의 마지막이고. 근데 뭐 딱 정확한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하고 있는 활동들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안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출발한 날 바로 후회를 했어요. 왜 안 갔을까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딱 붙잡아준 분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이제 제가 있는 연구실이 유독 여자 언니들이 많았어요. 오빠들보다 언니들이 많은데 이제 언니가 말로는 안 되니까 사실 그때 실제 저 때문에 연구실에서 놀러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요한 걸 끝내고 당일치기로 놀러 가주셨고 또 그거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제 쉽게 털어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긴 갔던 거네요, 놀러. 근데 친구들이랑 해외 가는 거랑 언니 오빠들이랑 국내 가는 거랑 조금 아쉬움이 좀 차이가 있네요. 네. 또 마지막 한 질문 더 받을게요. 아는 사이라서 막 이렇게 질문하기 좀 그렇긴 한데, 아까 전에 하시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실패를 통해서 그 다음 얘기를 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그 창업을 하다 실패를 하셨다 했는데 그 앞으로 있을 것도 연구소를 차리려면은 또다시 팀빌딩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떤 걸 배웠고 앞으로 그 실패를 어떻게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건지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제가 첫 창업 실패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였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친구 5명을 만들자. 그래서 그 5명만 딱 있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 친구도 그렇고 이제 저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이랑
이것저것 해보면 처음에 몰랐던, 놀 때는 몰랐던, 실제 일을 할 때 그 아이가 어떤 애인지 이제 성깔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서 확실히 인간관계는 오래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연구소를 차릴 때도 이제 지금 제가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정말 인간관계는 가장 신중하게 해서 정말 믿고 의지하고 정말 내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랑 인원이 작더라도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는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은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인데 네. 시간 관계상 아마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건 많이 또 개인적인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따가 또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혜진 학생이었습니다.